안녕하세요. 근골격계 검사평가학 비반 1조 어깨 통증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조언은 김주연, 김도담, 신경석, 고세민, 방주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찍은 문진 동영상을 기초로 하여 초기 진단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오셨나요? 운동을 내주셨고요. 목이나 주위 또는 왼쪽 어깨나 주위로 해서 수술이나 낙상 또는 무언 요원 같은 것을 주다가 통증을 없어 사고를 일어나시고 제가 이상하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습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 쪽 최근에 아파서 오시나요? 아니면 통증이 6개월 설명을 드렸는데 어깨 쪽 통증에 대해서 특히 어떤 부위가 아프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가르친 곳에 제가 보고 주위나 어깨 주위로 아픈 걸 느껴볼 수 있으신가요? 손을 오른쪽에 하는데 지금 왼쪽에 점점 통증이 넓어지는 통증이 뻐근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은 푹 쏘이는 느낌이나 저림 증상 같은 것도 있나요? 통증은 뻐근하고 거슬리는 있고 쏘이는 느낌이나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통증이 오시나요? 주먹이 통증이 되시나요? 그럼 몸을 쓰는 듯이 할까요? 몸을 쓰긴 하는데 실습할 때 그렇게까지 힘이 없지 않아가지고 실습할 때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시면 평소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으시고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만 통증이 오시나요? 네.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요. 잠시 후.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깨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통증이 있으시면 말해주셔야 돼요. 네. 통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당겨볼 테니까 통증이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통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이제 제 동작으로 따라해 주세요. 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게요. 통증 있으신가요? 없어요? 팔을 뒤로 제껴볼게요. 통증 있으신가요? 없어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려볼게요. 좀 아파요. 이 위치에서 아프신가요? 조금 더 들어 올려볼게요. 다시 올려볼게요. 여기서 통증 없으신가요? 네. 다시 내리시고, 자, 이제 팔을 열중시켜 올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손을 뒤로 빼볼게요. 등에서. 통증 있으신가요? 이 자세 유지하시고, 제가 한번 손으로 만들어주는 통증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이 염증이거나 확실화돼서 통증이 느낄 수 있고요. 가시위근의 힘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 후. 가시위근의 문제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물리치료 받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으니 계속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 문진 동영상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차트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초기 진단으로 환자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거주적 상황이나 레저 활동에 대하여 적었습니다. 김도담 환자인 경우는 거주적 환경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내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그 외에 거주할 때 느꼈던 통증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레저 활동으로는 건강을 목적으로 헬스를 주로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헬스장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디 차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메인 프로블럼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통증을 느낀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팔의 모빌라이제이션 검사를 할 때 열중 쉬어 자세에서 특히 불편함을 느꼈고, 그 상태에서 명확한 통증 부위를 찾기 위해 눌러보던 중 AC 조인트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봉우리와 위팔뼈 사이로 지나가는 가시위근의 힘줄 문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위근의 힘줄, 특히 AC 조인트 주위를 주 통증으로 보았고, 목 쪽에 연관통이나 저림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P만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케이스에 따른 임상적인 이유를 문서화한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활동 제한에 대해서 ADL에 있어서는 문제가 특별히 없었지만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의 통증을 느낀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참가 제한으로는 직업이 학생인 만큼 참가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 또한 호소가 없었기에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문진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도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 없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통증의 유형입니다. 통증의 유형에서 유해 자극성 통증 유형은 벤치프레스를 하고 난 후부터 통증을 느꼈고 열중 쉬어에서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역기를 내리는 포즈를 취할 때 무리가 힘줄에 가해졌던 것 같았습니다. 신경학적 통증에서는 타는 느낌이나 쿡쿡 쏘는 느낌의 통증은 없었고, 더불어 저림과 같은 감각에서 호소하는 부분이 없어 신경학적으로는 검사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추신경계의 과흥분에 관하여서도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여기저기 바뀌거나 심리적으로 인한 통증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상의 원인으로는 과거에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너무나 큰 부하로 오른쪽 어깨에 본인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 아팠던 걸로 보이며, 그 아픔으로 인하여 힘을 주는 쪽을 왼쪽 어깨로 바꾸어 부하를 주게 되어 현재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이 상태로 냅둔다면 가시위근의 힘줄에 집힘이 일어나거나 염증으로 인한 붓기로 공간이 좁아져 더욱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병리학으로 인한 조직 변형은 추후에 올 수 있는 집힘이나 염증으로 인한 붓기로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뼈대 근육에서
손상을 예상할 수 있는 부위는 가시위근의 힘줄이고 심폐 쪽이나 신경학 쪽으로는 손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신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환자분의 학과가 물리치료학과이면서 정형도수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만큼 힘을 필요로 생각하고 계속 힘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할 계기를 부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심리적으로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점점 헬스장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통증이 증가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좁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사항 또는 금기사항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시위근의 힘줄 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거나 운동을 잠시 쉬고, 그것이 어렵다면 상체 쪽, 어깨 쪽에 부하가 가는 운동을 피한 하체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방향 같았습니다. 치료의 우선순위는 환자의 부담이 적은 수동적 물리치료에서 능동보조 물리치료로, 극이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되면 능동적 물리치료로 넘어가기에 패시브 테크닉에서 액티브 트레이닝의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동적인 치료로는 핫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고, 이유는 통증 완화와 순환 증진이 목적이었습니다. 원스포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어깨에 15에서 30분 정도 적용시키고, 다른 방법으로는 고온스포의 경우 20에서 30분 정도를 적용시킨 후 콜드팩을 15 내지 20초 정도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외선 치료는 핫팩과 동일한 효과로 통증 완화와 순환 증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매일 적용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깨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팔걸이나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회복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유연성 증진을 위한 어깨 운동으로 슬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근력과 근지구력 증진, 그리고 가시위근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를 굽힌 다음 등척성 운동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는 첫 번째로 유연성 회복 무브먼트로 단축된 연한 조직을 회복 중에 신장시켜 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어깨 벌림 운동 누운 자세에서 어깨를 벌리고 등척성 운동을 하는 방법, 또는 누운 자세에서 어깨를 벌리고 열린 사슬 운동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가동성 범위 증진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다른 중재 방법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어깨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되도록 쓰지 않도록 권하는 것이고, 추후 재평가로는 환자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력 검진 중 어깨관절 굽힘, 벌림, 가쪽 돌림 항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생각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예후로는 가시위근의 힘줄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고, 부정적으로는 가시위근의 힘줄에 있는 염증이 심해져서 부어오르게 되어 집힘 형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와 관련해서 참고한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이곳으로 저희 비반 1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